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경선이 오늘로서 끝났죠. 내일은 이제 종합적으로 그 여론조사, 대의원 조사 뭐 이런 것까지 마친 결과로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종합 점수로 그 당선자를 가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 경선이니까 지역 순회 경선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7만 1797표, 그래서 92.43%, 뭐 다 예상됐던 결과고, 김두관 후보가 4871표, 그래서 6.27%, 이래서 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89.90, 이제 9대0이라는 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두관은 8.69, 김지수는 1.42 이렇게 돼. 뭐 대표 경선이야 뭐 별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또 대명에서 뭐 확대명 또 다시 대표는 이재명에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에서 90%를 얻는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후에 약간 90%가 하회했죠. 하회했는데 다시 90%에 지금 육박, 89.9% 이러면 90%에 이제 육박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내일 이제 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권리당원 온라인 조사가 56%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여론조사가 14%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여론조사가 30% 반영돼서 이제 최종 집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뭐 90%가 넘을 것이냐, 뭐 0.1% 포인트만 더 그 확보하면 90%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여하튼 뭐 거의 뭐 9대0이라는 거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라는 일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죠. 그거는 아마 10월 이재명 그 후보, 그때는 이제 대표가 돼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위증교사죄에 대한 1심 선고, 뭐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현실 자각 타임, 그때부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자, 이대로 이재명만 바라보고 2027년 대선을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현실 자각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그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수 복권은. 그러니까 뭐 별다른 변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변수가 있었죠. 첫 번째 변수가 바로 정봉주의 명파리 척결이라는 변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전현희 의원이 그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렸죠. 의도적인 도발이다.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 본인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부분이 과하다는 거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그거 아마 철회하거나 번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본인이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6위였거든요. 6위. 0.02%포인트 뒤지는 6위. 5위가 이현주.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뿐만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대의원 조사에서도 확실히 뒤집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요구, 그 니즈,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김민석 후보가 뭐 예상대로 20.88 뭐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가 2위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 온라인 투표에서 17.40. 그 다음에 김병주
15.34, 한준호 14.25, 이현주 10.90 이렇게 됐고요. 5위 안에 정봉주가 없습니다. 정봉주가 6위를 했습니다. 정봉주 8.61, 그 다음에 민영배 7.48, 강선호 5.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최고위원 누적으로 보면 1위가 김민석, 2위가 김병주, 김민석이 18.63, 김병주가 14.30, 정봉주가 14.17. 2, 3위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준호가 13.78, 전현희가 12.75. 이래서 이제 5위까지 전현희가 5위가 됐습니다. 이현주가 대신 6위를 밀렸죠. 11.43. 그래서 전현희와 이현주 간의 차이가 꽤 큽니다. 1.32%포인트 차이. 0.02%포인트 차이로 이현주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그게 뒤집히면서 전현희 후보가 1.32%포인트로 이제 5위가 됐다. 그럼 이제 내일 여론조사, 대의원조사 이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뭐 민영배 9.90, 강선호 5.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36.83이고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당대표가 30.54, 최고위원이 30.91. 오히려 최고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찍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좀 있다, 제법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현희의 깜짝 2위. 이게 바로 그 살인자 발언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지역 출신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이냐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흔히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요.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원래 고향이라면 그러면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민영배가 하위권이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준호가 지역구는 경기 고향 을인데 원래 고향은 전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서 졸지에 2위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힘입어서 한준호가 5위권 안에 들었다. 이현주 용인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원래 고향은 부산이지만 경기도 용인정이기 때문에 용인정인 경기도에서 상당한 그 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니 전현희도 서울 성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많은 표를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서울 지역이 꽤 많습니다. 김민석, 영등포 을 서울이죠. 전현희 물론 성동갑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강선호, 강서갑입니다. 서울입니다. 정봉주도 서울입니다. 강북 을. 물론 여기는 현역 의원이 아니죠. 공천이 취소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김민석은 뭐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이 뭐 이미 파다하게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왜 같은 서울인 전현희는 치고 올라갔는데 강선호는 못 치고 올라가느냐. 바로 그 살인자 발언 때문이다. 결국 전현희의 작전 성공, 전현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가 자, 아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정말 뜬금없는 전현희라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뭐 막말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갑자기 툭 튀었죠? 그거는 본인이 6위권으로 해서 확실하게 5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획된 도발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도발이 오늘 서울 경선 결과를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봉주가 오늘 서울 경선에서 6위로 떨어졌다는 게 충격이다. 뭐 이런 그 일부 평가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봉주는 원래부터 이걸로 인해서 표를 좀 잃을 수 있다. 각오를 하고 저는 그 도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발이죠. 이거는
정봉주가 2위가 되나 3위가 되나 5위가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오하고 대신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꾸려질 이재명 2기 신임 지도부, 거기에서 정봉주라는 그 어떤 정치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봉주를 수석 최고위원회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지만, 정봉주는 자, 명파리 척결이라는 그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번 전당대회에 정봉주로 시작해서 정봉주로 끝나는 전당대회를 만드는데 본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뭐 오늘 경선으로 누적 3위를 했습니다만은 6위가 될 가능성, 내일 여론조사 대의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봉주 캠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도발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서 정봉주 후보가 6위를 한 것은 정봉주 캠프의 계산법으로 보면 전혀 계산착오가 아니다. 물론 내일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하튼 똑같은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이 후보들이 전현희만 갑자기 툭 튀어서 선전을 했다. 이거는 역시 전현희의 그 발언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이런 막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결국은 어떤 일을 초래할까? 중도층으로부터 민주당이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자, 우선 나만 살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선거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동을 걸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에 할 법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으면 민주당은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그 개별적인 도발이 당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전현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그 도발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상황이면 뭐 내일 그 대의원 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로서도 아마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서울인 강선 후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경선 결과와 전현희 후보의 약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